안녕하십니까. 해피 세러데이입니다. 새털처럼 가벼운 토요일입니다. 2026년 2월 28일입니다. 2월은 굉장히 짧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지출이 많은 날입니다. 명절도 끼고 그렇습니다. 날짜도 28일밖에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고통을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의외로 토요일 날은 까지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은 사람의 심리가 데드라인 효과라고 그럴까요? 두껍지는 않은데 의외로 내용이 많습니다. 기사 내용이. 자, 일면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초강수라고 합니다. 분당지까지 내놓았다. 부동산 정상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고가 투기용 1주택도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똘똘한 한 채 세부담 강력 강화 시사를 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30년 정도 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가 또 눈에 들어오죠. 공동 소유한 나름대로 그 당시에 30년 전에 공동 소유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남녀 평등 30년 전이면 지금 다릅니다. 공동 소유가 눈에 들어옵니다. 요즘은 많이 그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쉽지 않습니다. 성남 분당구 아파트 매물로 나왔다. 30년 가까이 보유한 아파트를 처분해 부동산 시장에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 부동산과의 전쟁, 부동산의 승부수를 이제 어떻습니까? 이거 강력해질 것 같아요. 뭐 야당 대표 6채까지 대표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담이 갔겠죠. 아니 정말 이런 한 채까지 팔 수 있을까? 이런 다 죽었습니다. 이제 어차피 처분해야 됩니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글의 한국 고정밀 지도 전격 허용했다는 것이죠. 뒤에서 보겠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머리에 둔기로 맞은 것처럼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3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한 것 같아요. 정부는 구글의 일대 5천 축적 고밀도 지도 데이터를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는 거죠. 국가 안보 등에 대한 우려 불가 방침을 고수한 지 19년 만입니다. 19년 만에 국내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구글 지도를 활용해 여행, 자율 주행,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반출 허용 결정으로 관세 협정 등의 대미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이게 이제 연관이 돼 있어요. 호텔 신라 이부진과 관계를 맺죠. 관광이죠. 관광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카카오 앱을 다운받아야 되는 그 불편함을 없애는 거죠. 이런 게 연관이 돼 있다. 다 계획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1대 5천 축적 조건부 반출을 허가했습니다. 군사안보시설 보안 처리 좌표 표시로 제한하고 정확한 앱 서비스 가능해졌다. 국내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죠. 세 번째는 유명무실해진 교섭창구 단일화하겠다. 정부의 노란봉투법 매뉴얼 발표, 원하청, 노조 분리교섭 가능해졌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현대차, 새만금의 AI 로봇 수소 혁신 거점을 구축하겠다. 수소차도 가끔 보이긴 합니다. 많이.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AI 로봇 중에. 그래서 2029년까지 9조를 투자하겠다. AI 데이터 센터에 5조 8천억, 그다음에 로봇 4천억, 고용 창출에 7만여 개, 경제 효과는 16조로 합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의 바다를 막아 조성된 전북 군산 새만금이죠. 미래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의선을 만난 이 대통령 정주영 회장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할배 정신을 강조했죠.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인디안 속담에 노인의 죽음은 도서관 한 채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지금 뭐 SNS 시대가 약간 다르지만은 정주현 할배 정신을 주장하죠. 정의선이 할아버지 해봤니? 해보기나 네 임자는 해봤어? 뭐 이런 거죠. 행동하는 양심, 뭐 다른 의미지만 행동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김범석 쿠팡의장 정보 유출 첫 사고 너무 늦었어요. 돈이나 많이 과태료나 많이 받았습니다. 벌금 뭡니까? 어쨌든 바이오 인사이트 포럼에서 바이오 뉴코 전략 된다는 것이고요. 코스피가 27일 6,244점 조정을 받았네요. 그래도 6,000대가 놀랍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1192, 회사채, 국고채, 회사채 3.6, 국고채 3.0 조금 하락했어요. 환율이 좀 반등했네요. 1,439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떤 이유,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이유인지 한번 시그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요일 분당지까지 팔았다. 이제는 나는 모든 걸 다 던져버린 거죠. 추억도 다 던져버렸죠. 구글의 가장 큰 건 구글의 한국 고밀도주 19년 만입니다. 19년 만에 넘겼다. 관광 박차를 가하겠다. 3,000명 이상, 3천만 명이라고 했죠. 국내 업계는 비상이 걸렸죠. 유명무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교섭사고 단일화하겠다. 현대차는 새만금에 고용 창출하겠다. 7만여 명 정도 만개 고용 창출하겠다는 것이죠. 수소가 이제 전기차는 수소에 대해서 한번 충정 속도가 빠르죠. 아무래도 할배 정신 정의선을 만난 할배 정신 25주년 됐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환율이 1,439원 이렇게. 이거 뭡니까? 이게 주말이 아니라 27일자죠. 월요일. 자, 일면 보겠습니다. 무풍지대 AI 무풍지대 배팅 월가를 달구는 헤일로 트레이드. 무풍지대 헤일로 트레이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헤일로. Heavy Asset Low of Solence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약자인데. 이니셜이죠. 실물 자산이 많고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으로 구식이 될 위험성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구식이 될 잡아야 될 기업의 적은 사라지지 않을 정도 헤일로 스트레이트라고. 이거 뭐 그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실물 자산이 많고 실물 자산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구식이 될 위험성이 낮은 도태되지 않을 자산이 많아야 되고 구식이 될 사라질 직종이 아닌데 투자하는 전략이 헤일로입니다. 헬로 아직 살아있니? 자, 인공지능에 대체 어려운 소비 원자재 산업 투자하겠다. 소비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먹거리 있죠. 먹거리 햄버거하고 코카콜라 뭐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AI 면역력 갖춘 기업에 주목한다. 소프트웨어 등 기술주가 이제 하락했을 때 원자재 16%, 소비재가 14%. 진짜 꼭 필요한 것들, 먹거리나 꼭 필요한 것들. 안티 AI 지수까지 등장했다. 골드만삭스, S&P 500 업종 중 AI 민감주 뺀 투자 상품 출시했다. 헤일로, 헤이. 로. 자, 우리가 이제 뭐 잘 안 들어올 때 하이, 로우로 하겠습니다. 영어야 뭐 그렇지만 뭐가 하이, 하이가 뭐죠? 하이, HIG 죄송합니다. HIG 높다. 뭐가 높습니까? 실무 자산이 높고 로우 퇴출 확률이 적다. 하이로우 그래서 하이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Heavy asset, low of stock 이거 찾아봤는데 헤일로우 정책이다. 뭐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겁니다. 실무 자산은 많은데 그나마 퇴출 확률이 적은 로우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뚝 떨어졌어요. 아무리 그 엔비디아 젠슨 왕이 이제 거품론을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AI 실적에 깐깐해진 월가라고 합니다. 역대급 성장에도 5% 빠졌다. 매출 110% 늘어난 코어 웨이브, 위브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주가 10% 하락했다. 많이 묵었다 이가. 그런 거죠. 올 들어 기술주 빼고 오른 미 증시를 보겠습니다. 원자재하고 필수 소비재, 테크놀로지 여기서 수치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실무 자산이 많은 하이로 올라가고 원자재하고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뭐 AI죠, 기술이죠. 이건 떨어졌다. AI 공포에 엇갈린 여행지 주가를 보겠습니다. 엑스피디아는 떨어졌는데 델타항공 상승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사랑과 위로의 문장, 독자의 마음을 보듬다. 모모, 조조, 모이스. 그렇죠. 물질보다 정신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작년 수익 231조라고 합니다. 올 들어 두 달 새 160조를 벌었다는 것이죠. 야, 이거 이제 고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고갈이 뭡니까? 연간 수익 18% 사상 최고가라고 합니다. 자. 캐나다가 국민연금 수익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기억이 정확할지 캐나다 보면은 11%라고 했습니다. 가장 컸었죠. 근데 우리는 한국은 캐나다를 넘어서 16%
18%예요. 과거 읽은 기사에 의하면은 정확하지 않지만은 1% 국민연금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고갈이 6년 정도가 딜레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18년이 18%니까 여기에 60년에다가 76, 60, 68이 48. 오우, 108년이나 딜레이가 되네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자, 국민연금 작년 수익이 231조라고 합니다. 160억 조를 벌었다라는 것이죠. 국내 주식 수익률 82% 최대 성장 어떤 뭐 그러겠죠. 이거는 단기적인 것이다. 언제든지 올 들어 3년치 연금 지급에 3년치 올 들어 3년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주식은 원금 보장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비중을 줄이고 채권이나 대체 상품에 국민연금 투자하는데 지금 14.9%까지 1,400조에 국민연금 대략적으로 1,400조인데 14.9%까지 주식에 투자하고 있죠. 미국처럼 미국은 뭐 경에 다르지만 퇴직연금만 톡 띄어서 보면은 1,3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40%까지 되는데 우리가 우상향이 확보된다 그러면 이게 프로테지가 30에서 40%까지 증가되면은 수익률이 더 커지겠죠. 2배, 3배 정도 된다면 이게 커지겠죠. 위험성은 주식은 깡통이 될 수도 깡통보다도 하락의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게 가장 것인데 위험성 리스크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극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국민연금의 미국과 비교해 보면은 한국과 비교하면은 개인이 책임지죠. 한국은 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이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 미국은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지만은 국민연금이 한국은 책임진다는 가장 뚜렷한 구별점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세상 구글이 이제 난리 났죠. 플랫폼 주도권 뻗기 네카오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앱, 팀앱 자 19년 만이라고 합니다. 19년 만에 생태계 확장 변곡점이 된다. 지도는 첨단 산업의 핵심 데이터, 자율주행 AI 서비스 총공세 예고 업계는 시장 독점하면 비용 올릴 것이라고 한다. 중기업도 정밀 지도 요구 가능성이 있답니다. 자, 외국인들의 관광객들이 이것만 보는 거죠. 네카오 앱 안 깔아도 된다. 골목길까지 한눈에 편의성 개선, 지방 명소, 맛집, 여행수요 확대. 여행을 이제 주요하게 생각했는데 어차피 언젠가는 오픈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국내 디지털 지도 시장에서 부진한 구글이었었는데 이제는 네이버 지도가 월등했었죠. 티맵보다도 티맵을 언제 추월한지도 모르게 네이버 지도가 앞섭니다. 카카오 앱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서 3천만 시대를 열겠다. 관광계 열겠다고 공약을 했죠. 아니 정부 방침이 그렇죠. 관광계. 이것도 하나 터치해 주겠다는 거죠.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카카오 앱. 검색은 구글이 많이 하는데 연동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우리도 뭐 자주 보는 것만 보게 되죠. 사람의 심리가 앵커리링 효과라고 그러죠. 한번 이게 모든 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뭐나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원래 거래했던 업체하고 거래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주 사용했던 앱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외국인 관광객에 편리하게 이런 정책인들 싶습니다. 언젠가는 오픈돼야 될 것인데 더 훌륭하게 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지도가 중요하죠.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독점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외국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더 긴장해서 더 노력할 거 아닙니까? 더 아주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빅테크 19년 수건해서 비관세 협상에 지렛대로 국가 차원에서는 또 관세 협상에 어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한미 통상 문제 단골 이슈였었나 봅니다. 우리는 관심 별로 없었는데 관세 압박 들고 선제적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거 딴지 걸지 마. 우리 다 오픈할 테니까.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밀도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한 조치는 미국 관세 압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제적 협상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정부는 3차원 정보 반출 제외하겠다. 3차원 정보 레드버튼 적용, 안보 위했던 서버 중단하겠다. 것이죠. 구글 지도 서비스 국내법 적용, 가림 처리 안 하면 서비스 중단하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테마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구글의 국외 반출을 허용한
고밀도 지도에는 3차원 3D 정보가 제외된다. 정보는 그간 무분별하게 노출된 국내 주요 시설, 국내법에 적용되는 국내 서버에서 가공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에서 안보 위험 요소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수정 요청을 구글이 수용하지 않을 때 지도 반출을 회수했을 때는 그렇죠. 니들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의 소중하게 생각 안보 위협까지 다 가름막 처리를 안 한다면은 당장 서비스 중단하겠다는 말이죠.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한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 정부 원하청 노조 단일화가 필요하다. 양대 노총 입김 더 세진다는 것이죠. 노란봉투가 그전에는 월급 줄 때 노란봉투에다 월급을 줬었는데 그런 게 노란봉투라고 합니다. 무제한 쪼개기 교섭 우려, 원청 노조 쪼개기 집행, 노사 협상 장기화 불가피, 분쟁도 늘어날 듯. 하청 노조 영향력 세조, 도로공사 인건 비용은 15%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나눠야죠. 자, 부동산 초강수입니다. 고가를 찍었어요.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부동산이 이제 떨어진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선택하시는 게 저도 고민입니다. 초고가 주택 선진국 수준 부담.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준까지 부담해야 된다. 보유세 인상률. 보유세. 이거 나오죠. 부채도사한테 물어봤어요. 보유세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될 것인가. 보유세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도사가 하도 떠들으니까 이제 간보기를 너무 많이 했죠. 이제 와서 똘똘한 한 채 다시다 중과세에 이어서 똘똘한 한 채 세부담 강화시자 했다는. 나는 이럴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최고 권력자의 칼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지막 추억과 어떤 30년 전 주택까지 팔아버렸는데 가끔 우리 이런 생각을 했죠. 초등학교 기억에서 초등학교 주변에 아주 오래된 문방구라든지 이런 것도 기억하지만 싹 다 바뀌어버렸죠. 그것처럼 뭐 주택도 그렇게 이제 시골집 같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시골집 새마을 운동뿐만 아니라 자꾸 바뀌는 거니까 없어지면 기억이 사라지는 거지만 과거의 기억은 과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거 이제 강력하게 보유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보유세 될 것 같아요. 선진국에 비해서 보유세가 한 2분의 1 정도 한국은 낮다고 합니다. 보유세가 OECD에 비해서 어쨌든 한국은 보유세가 2분의 1 정도 적다. 우려도 있어요. 보유세가 올라가면은 세입자들이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전세라든지 있지만은 가격이 좀 하향됐지만은 결과적으로 강력한 중과세에 이어서 보유세까지 어찌 보면은 이 대통령의 집을 따져봤을 때 그래서 이 대통령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 정책이 내가 뭐라 그럴까요? 그 제갈량의 복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깔고 앉았다. 언젠가는 보유세를 꺼낼 건데 미리 팔자. 지금은 가장 최고가다. 이렇게 보면 좀 아주 팔았지 않았나. 그 길을 받고 싶어가지고 살려는 사람들도 많겠죠. 자, 뉴욕 실세 효율 1~2% 1에서 2% 수준이다. 도쿄 건축비 뉴욕은 실세 효율 1~2% 수준대 1~2% 수준인데 도쿄는 건축비 고정 자산세, 한국은 공시가격 0.1%. 엄청 차이 나네요. 실세율 1~2%인데 한국은 0.1%다. 2분의 1이 아니군요. 재산세 부담 가장 큰 뉴저지에선 5년간 집값 70% 폭등했다고 합니다. 세율 부담만으로 집값 안정 한계가 있다. 단순 비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규제는 실거주 1주택을 기본으로 하겠다. 미국 뉴욕 보유세 실세율은 1~2%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유세 인상,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억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미국 뉴저지주 특정주죠. 실세율이 2.3%에 달해 재산세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5년간 주택 가격 지수가 7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 강화만으로 집값을 안정한 담보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떤 기사가 나오면은 왜 그렇지? 첫 번째 봐야 되고 왜 이게 나왔을까? 두 번째는 반대는 그렇다면 반대는 어떨까? 세 번째는 본질은 무엇일까? 기준이죠. 이러함에 보유세가 인상함에 대해서도 70%가 넘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다주택자인가?
아니면 1인 주택자인가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무조건 두 가지는 유저지 실세율이 2.3% 우리는 0.1인데 2.3이다. 그리고 5년간 상승률이 70% 됐다. 굉장히 상승한 거죠. 이렇게 단순 비교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본질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주택자 여당 정부 여당 야당에서 이 대통령은 한 채 집에 팔아버렸다. 청와대가 있으니까. 장동혁은 6채인데 가지고 있다 아직. 악의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미국은 보유세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집을 난 좋아해. 세금을 내더라도 한 60채, 100채를 가지는 거 난 집을 좋아해. 세금 내서 가질 수 있습니다. 팔지 않을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나는 집 가지는데 삶의 유일한 목적이야. 이런 사람도 가져도 된다. 보유세 비교해야겠죠. 종부세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재산세, 미국은 1, 2 재산세로 통합됐죠. 이거 다 합쳐도 도쿄 우리가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크게 도쿄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죠. 2주택 미국 1% 한 2분의 1 정도 떨어지는군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만 봐도 일본 같아도 3%예요. 싱가포르는 5%. 한국이 높다고 2분의 1 정도 내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 대통령 재미로 봤죠. ETF에서 집 팔고 ETF 투자 생산적 금융의 본보기가 되겠다. 대단한 결정이죠. 이러다 장기 집권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우리 이거 나 이사 갈 곳이 없어. 나 이 대통령인데 이사 갈 집이 없어. 할 수 없이 청와대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내가 죽을 때까지 장기 집권. 와,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이거 장기 집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걱정됩니다. 시각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배수에 진을 치겠다. 그렇죠. 역사에서 배수에 진을 친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항우도 그랬죠. 돌아갈 배들을 다 불태우고, 그 솥이나 밥해 먹을 것도 다 버리고,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거죠. 이 대통령의 배수의 진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솥 듣고 밥 듣고 내가 돌아갈 집까지 팔았다. 그러면 뭡니까? 청와대에서 연구 사다가 죽겠다 아닙니까? 와, 무섭습니다. 장기 집권. 정치만 잘해준다면 장기 집권해도 괜찮죠. 자, 2030년 첫 삽 우리 동네 음마 아파트. 음마 아파트 서울시 통합심의 통과했습니다. 별이고 별이다. 집권 서울시 집권 말기에 승인해 준 모양입니다. 49층 5,893가구 재건축 건물사를 타고 있습니다. 14층인데 49층으로 소공 2개 용적률 특례로 한 650채 가구 세대수가 추가 증가되는데 음마 아파트 통과됐다. 아주 신나겠어요. 이 도로가 아파트 내 도로가 아주 엉망이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바뀌어야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타워 팰리스가 있습니다. 타워 팰리스. 이거 좀 100층까지 올려야 되는데 49층 이게 무슨? 자, 현대차 이제 중요하다. 새만금 로봇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7만 명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구조를 들여 로봇 AI 수소 혁신 성장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현대차 아틀라스 살펴보는 이 대통령. 그 전에 로봇을 발로 차서 아주 레거시 언론들이 얘기했었죠. 그만큼 언론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한국 경제도 보수 언론이죠. 그때는 이제 로봇이 일어나나 다시 일어나는지 발로 툭 건드려서 뒤집어놨는데 일어나는 걸 확인하기 위해 그걸 로봇 학대다. 씨발 로봇 학대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참 본질을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 물 먹는 전기 먹는 하마에 이 센터 가동하겠다. 새만금 태양광 수소 발전. 국가 국민이 키우는 현대차 호남권 전체 경제지도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정의선 회장한테 이번에는 이제 호남이 의외로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행정수도 통과됐다. 행정수도가 아니라 통합이 됐죠. 그거 뭡니까? 뒤에서 보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법 시범 사업 성과 보면서 계속 추진할 것이다. 그렇죠? 농촌 소멸 막고 지역 발전 모두 이런 정책적 시스템이 속된 말로 서울에서 별로 일자리도 없고 정말 아직 125세 수준이라는데 120세 사임인데 60이 넘어서 명퇴하고 뽑아준 데도 없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 노동력으로 농사라도 짓겠다. 65세 이상들은 시골에 어떤 많이 자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비행을 비싸요. 어떤 지원이 없어요.
이랬을 때 지방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농촌 소멸을 막겠다.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 서울에 경제활동을 위해서 살지만 공기도 안 좋죠.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인간은 땅을 밟으면서 땅을 밟으면서 살아야 되죠. 땅 밟은 기억이 얼마나 되십니까? 거의 없을걸요. 산이나 가면 모를까.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박수를 보냅니다. 자, 사법 3법 강행에 법원 행정처장 사의를 표명했다. 불만이죠. 법을 제정하는 거는 국회니까 니들이 왜 와서 궁시렁궁시렁거려. 너네 의사는 참고사항일 뿐이야.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거죠. 그만두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하겠다. 우상호.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강원도 출신입니까? 우상호가? 그런 것 같아요. 탁월한 역량, 지역의 부흥. 정용기 3년 만에 여당 복당했답니다. 강원도의 힘을 우상호가. 왜 그래도요? TK 통합표 표류 위기. 자, 20조죠, 20조. 신천지. 김동연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다. 올케어, OTF로 단추. 영이 그로스도 조정을 앞당기고. 이제 정부가 경기도니까 많이 규제를 많이 풀어야 되겠죠. 한미 TFS 연습 때 야외 훈련 22회에서 작년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자, 국제 뉴스입니다. 국제 뉴스. 파라마운트 넷플릭스 꺾고 워너 인수했습니다. OTT 빅3가 되네요. 워너 영화 인수전에 역전승했습니다. 파라마운트 현금 159조 제시했습니다. 파라마운트가 2차 인수 제한 주당 31달러로 판 돈 올리자 넷플릭스 워너 매력적이지 않다. 합병 성사된 OTT 구독자 2억 명. 미 연방당국 규제 심사 과제라고 합니다. 파라마운트가 워너를 인수했다는 것이죠. 파라워너 빅3가 됐다. 넷플릭스 제안해서. 자, 미국 내 유료 OTT 오버 더 탑이죠. 오버 더 탑 OTT 맥스가 합쳐지면 13%네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넷플릭스가 디즈니, 훌루, 애플 TV, 기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파라하고 워너하고 파라마운트가 22%. 아마존 프리미어 비디오도 이게 잘 안 들어봤는데 아마존도 여러 군데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넷플릭스가 21%입니다. 디즈니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훌루도 있고 애플 TV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커지겠죠. 이게 아마 빅3가 되겠죠. 빅3가 뭡니까? 맥스 두 개 합병회사 이름이 어떻게 바뀔지. 워너 마운틴이 될까? 워너 마운틴을 할까? 워너 마운틴. 나 같으면 워너 마운틴 워너 괜찮고 마운틴 워너가 상승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올라갈 확률이 근데 22%. 그다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크고 넷플릭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두 번째는 시진핑 양회 앞두고 미 숙청했다. 전인대 대표 자격 발탁을 했다. 이게 무섭죠. 아직도 칼바람 불죠. 항상. 자, 권력은 부자도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군 장성 9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의 전국 인민대표자 회의 자격을 박탈했다. 다음 달 4일 양회. 전인대 중국 인민정치협의회의 개막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식 1인 체제가 더 공고해졌다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원래 이제 공신 세력들을 역사적으로 숙청해야 되죠.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권력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알아서 싹싹 귀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당이 있지 않습니까? 당. 공산당에서 기시오. 우리 보통 미시오, 당기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산당의 기시오 하지 않으면 숙청하겠다. 당기시오. 우리 늘 문을 열고 닫을 때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당겨야 되죠. 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기시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권력자 앞에서 좀 딜 때는 기회가 되는데 숙청을 하고 말았어요. 참 재미없어요. 네. 세 번째는 이란 우라늄 농축 일시 동결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구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3차 협상에서 이견 못 좁혀 양국 군사총질 가능성 여전하고 있다는 거죠. 으르렁거리죠 서로. 하지만 쉽게 이란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전쟁은 정치.
정치 해결이 안 되면 최후의 수단이 전쟁이죠.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전쟁까지 이르는 겁니다.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야 포기해 임마 농축 우량은 없애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힘의 논리죠. 지들은 다 핵무기 개발하면서 우리 이란 한번 해보겠다는데 니들이 그걸 마구 핵우산이면 어쩌고저쩌고 힘의 논리입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지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다리 걷어차기든 못하게 하는 거죠. 3차 핵 협상을 벌린 미국과 이란이 다음 주에도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가기로 했다. 다만 핵의 쟁점인 우란 농축 문제를 두고 이견이 좁혀졌는지 확인되지 않아 군사 충돌 가능성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대화로 풀면 좋겠지만은 대화가 안 되면 무력을 쓸 수밖에 없죠. 정치는 대화로 풀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거는 무력이죠. 무력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면 그냥 가서 치고받고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시스템 문제로 발사 연기됐다.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미국 항공기 나사의 유인 달 탐성 아르테미스 2 발사체인 우주 발사 시스템 SLS 로켓이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 조립동에서 지난해 20일 점검한 아르테미스 2는 다음 달 6일 발사 예정이지만 시스템 문제로 4월 초로 연기됐다는 이렇게 생겼군요. 자, 네 번째는 일본 정부 반도체 연합 라피더스 2,500억 엔 출자했다. 의결권 10% 제한되어 있고 기업의 일본 정부가 미 자국 반도체 연합군 라피더스 올해 2,500억 원 출처. 일본 대표 기업 25억 원. 라피더스가 뭡니까? 내년 나노 반도체 양산 탄력. 반도체 양산을 하겠다. 이제 한번 반도체죠. 라피더스가 뭡니까? 반도체 부활을 꿈꾸는 것 같아요. 일본이 반도체 부활. 그 다음에 5번째 미국 주택 담보대출. 미국입니다. 3년 만에 6%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담보대출. 자, 미국 주택 수요 심리. 이게 이제 시그널이 됐었죠. 우리도 좀 떨어질 확률이 있죠. 미국 30년 만기 고정주택 담보대출 평균이 6% 아래로 떨어지면 3년 내로 최저치 담보대출 금리가 이자 부담이 떨어지겠죠. 자, 트럼프 나왔습니다. 만다님 뉴욕의 주택 집장이죠. 도널드는 26일 배역 컨디션 양성의 유저지 브래드 좀 바빠요. 이렇게 나와서 만다님하고 이런 기사가 나는 안전 왕자다. 넌 서 있어 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의자는 하나밖에 안 났어요. 기분 나빠 될 수도 있지만. 자, 쿠팡 나왔습니다. 김범성 연매출 50조 육박. 김범성 사고했습니다. 대만 파페치 쿠팡이 지금 매출이 38% 활성고객 10만 명 주로 분기 매출 전분기 대비 척 감소했다. 컨퍼런스쿠 참석한 김자 고객에게 심리기사 재정. 새끼야 포도 인사를 해야지. 무릎 꿇고 사죄해야지 자식아. 위기에도 최저 실적 탈판 타격 현실화. 김범수 이제 돈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면 돈이죠. 매출이 떨어져야죠. 자존심도 없습니까? 하지만 나를 보겠습니다. 좀 느리지만은 다른 데 구입해 보시기 바라. 좀 나도 그렇고 편한 것만 찾지 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NG 카카오 롯데마트 온라인 장보기 동맹 네이버 커리도 맞대응하겠다는 거죠. 이 기회인데 정신 차려. 잘 좀.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도 도와주고 국민도 도와주고 그러는데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누구? 카카오 롯데마트 네이버 컬리.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딨어. 밥상 판을 다 깔아주는데 지금 뭐하고 있니?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카머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성이 참 좋은 국민성입니다. 앞으로 카카오톡에서 신선식품 쇼핑은 물론 새벽 배송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컬리 합작한 컬리 앤 마트 카카오. 네가 이 새끼야 너무 까불었어. 존만한 새끼야. 너무 늦었죠. 내 속에 악마가 야수가 꿈틀거립니다. 분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창립 한경 포스코 고부가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늘어지고 있어요. 한인 AI 스타트업 공사 100억 투자했죠. 100억 투자 하고 싶어요. 저도. 메타 AI 학습 TPU 텐서 프로세서 유닛 TPU라고 합니다. 텐서 프로세서 유닛 텐서 프로세서 유닛 쓴다. 제차 칩 전략 폐기하겠다.
오늘 그 연구를 해봤어요. 찾아보았어요. 삼전 닉스 지금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렇다면 GDP에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반도체가 한국의 GDP에 몇 퍼센트 차지할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 6에서 8%입니다. 아직도 성장 있어요. 비교를 해볼까요? 1번. 삼전 닉스가 GDP에 차지한 비율은 6에서 8%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대표적인 대만의 TSMC 등 반도체 등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GDP의 20%입니다. 2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슷한 상품 13번째 사우디 등 아랍 국가 등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주력이죠. 몇 프로나 될 것입니까?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이제 쿠웨이트나 다른 국가에서 한국은 6.8 반도체가 가장 비교되는 게 대만은 20% 비슷하게 석유로 따졌을 때는 40%. 하지만 사우디 등 다른 쿠웨이트 뭐 다른 국가에서도 석유에 주력하지 않고 다른 산업 이 기반을 통해서 다른 산업에 비중을 넓히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까지 이게 이제 비중이 커지겠죠. 만까지 간다. 그렇다면은 뭐 한 15% 내지 GDP의 한 20%까지 간다. 그럼 이 자본을 통해서 삼전 닉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사업에 투자하죠. 우주라든지 우주에도 한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주라든지 바다 이런 거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삼전 닉스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수치로 봤을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삼전 닉스가 오를 수밖에 없다. 비율이 한 20% 내지. 그런데 대만하고 비교를 봤을 때 우리는 뭐 삼전 닉스의 반도체에 너무 편중됐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방위 여러 가지 산업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대만의 편중된 거에 비하면은 우리는 여러 산업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KT AI 고객센터 공개 2+. 자, 신약만 떼내어서 임상전단 바이오 뉴코 전력 뜬다. 오스코테 네나 강생 차세대 ADC가 뭐냐 항체. 자, 외국인 7조 역대 최대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7조 최대 매도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이 연관시켜서 보겠습니다. 이것에 연관시켜서 보겠습니다. 개미 6조 3천억 순매수 역부족이라고 했는데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되면은 요게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데 삼전 닉스 비중이 70% 육박한다. 한도초가 ETF 뭉치돈이다 나왔죠. 반도체 투톱 담은 ETF 국어 삼전 마이넥스 비중 높은 신상품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투톱 손님 심화되고 있다. 비교 대상이 대만이라고 했죠. 대만은 GDP의 20% GDP입니다. GDP. 한국은 삼전 넥스가 지금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6에서 8%라고 합니다. 삼전 넥스가. 이게 비교 대상이죠. 비교의 대상입니다. 대만입니다. 대만. TSMC 등 이렇게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어. 너무 이런 외국인들은 이제 차익 실현도 해야 되죠. 그러다가 좀 떨어지면 다시 사 올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절반 이상이 해고된 브로폭풍 한미 반도체 17% 이번에 소부장 랠리가 될 것인가. 한미 반도체. 반도체가 뜬다면 한미 반도체가 등락폭이 크죠. 야, 한미 반도체 주가를 보겠습니다. 삼성전 3배 아닙니까? 3배. 와. 한미 반도체도 크고 금값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58 낙공급 악성 비밀 1000만 내년 자 이번 주 베스트셀러 넷플릭스 관나도 공개. 돈의 흐름이 알면 미국의 대외 정책이 보인다. 돈으로 알면 미국의 대외 정책이 보인다. 여기 나왔군요. 좋아하는 건데 책만.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이거 읽어봐야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저 생각에는 방위 산업이 미국의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물어봐야 되겠어요. 미국이 방위 산업이 국가 GDP에 차지한 비용은 몇 %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알아보도록 해서 서울대 교수들의 혁신한 미래를 만든다. 우리는 왜 늘 후회하는 선택을 할까? 경제학의 의사결정법. 독일 천재들이 쓴 어린이를 위한 민주주의 안내서 알렉산드라고 합니다. 자, 2주 넷째 주 종합베스트 단탄력. 단단력. 나의 완벽한 장례식, 진보를 위한 도시와 초등 박공희의 과태의 모든 나를 아끼면서 하자 자본주의 모습을 이렇게 양기지 않았습니다. 독일 오가닉 희망 없는 낙관주의. 우리는 왜 파괴하는가.
옛날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태양의 질주, 상황 구조, 진실을 말하다. 성숙한 나라. 기분이 어떠세요? 실패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나와서 사회 계약론의 고전 홉수가 말하는 평화의 조건이었다. 김도훈의 고전 이렇게 KB는 이렇게 리빙 대오염의 시대 기호의 미래를 걷다. 침대와 침대를 오가며 좋은 삶을 위한 죽음. 잔업 다시 초격자. 범죄 과시하는 10대 범죄 추정 소가찬 부자 부위 의대 진학 노린 지방 유학생들 같은 지역. 내일이 3.2절이군요. 증인석이 왜 많아질까? 우리 운전자 이기적인 가해자인가? 임장 마스가 개인 조사입니다. 월스트리트인데 공화당 관세 굴레 벗을 마지막 기회다. 자, 돌봄 왜 좋아? 두 번째 파도. 자, 지금 화가 신사임당 주모. 독자적인 조용구조 신사임당 한국 신조 제조기 월가라고 합니다. 할로라고 나왔죠. 할로. 매거미니 피시언트도 나왔었고. 자, 사상을 보겠습니다. 노동법 교섭창고 다이나 노사협정. 두 번째 현대차 구조원 초대형 투자 지역발전 기폭제 대계 3년 만에 걷긴 강남 양지가 회초리만 지속되겠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새틀처럼 가벼운 토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주차 되겠습니다. iOS 9주차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안녕.